안녕하세요. 11번가 코어 플랫폼 개발팀 최유진입니다. 오늘은 자바로 쿠버네티스 오퍼레이터를 만들 수 있다고 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퍼레이터 패턴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오퍼레이터 패턴이란 쿠버네티스 자체의 코드를 변경하지 않고 동작을 확장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패턴입니다. 오퍼레이터 패턴을 사용하면 커스텀 리소스라고 불리는 사용자가 정의한 리소스에 따라 동작하는 컨트롤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터 패턴을 통해 사람이 수동으로 해왔던 작업과 지식들을 소프트웨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커스텀 리소스와 컨트롤러라는 개념이 등장했는데요. 이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커스텀 리소스는 쿠버네티스 API에서 특정한 종류의 API 객체 모음을 저장하는 엔드포인트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파드 리소스는 파드 객체의 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쿠버네티스에서 커스텀 리소스는 쿠버네티스 API를 확장하여 새로운 종류의 API 객체를 추가하는 것을 허용해 줍니다. 이번에는 컨트롤러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컨트롤러는 클러스터의 desired state와 실제 상태를 비교하여 이 상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한 동작을 수행하는 컨트롤 루프입니다. 그리고 오퍼레이터 역시 컨트롤러로서 커스텀 컨트롤러입니다. 컨트롤 루프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로 보일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온도로 보일러를 설정하는 것을 desired state라고 하면 현재 온도를 current state라고 볼 수 있고, 현재 온도가 원하는 온도가 되도록 동작하는 보일러를 컨트롤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퍼레이터 패턴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터 패턴은 커스텀 컨트롤러가 사용자가 생성한 커스텀 리소스를 워치하고 커스텀 리소스에 정의된 desired state와 현재 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한 커스텀 리소스에 특화된 동작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퍼레이터를 통해 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의 상태를 백업하고 복원하거나 DB 스키마 혹은 설정의 변경에 따라 코드를 업데이트하는 등 다양하게 오퍼레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11번가에서도 오퍼레이터 패턴을 이용한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유레큐브 오퍼레이터라고 부르는데 IDC와 AWS의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통합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레큐브 오퍼레이터는 유레카 싱커라는 커스텀 리소스의 변경사항을 워치하다가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AWS 내 엔드포인트를 IDC 내의 유레카의 서비스로 추가합니다. 이 유레큐브 오퍼레이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 디스커버리 붙였다 뗐다 참실조 세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퍼레이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자바 서버 개발자의 기술 스택인 자바와 스프링 부트를 이용하여 오퍼레이터를 만들 예정입니다. 이 발표에서는 자바로 오퍼레이터를 만들기 위해 자바 오퍼레이터 SDK를 사용합니다. 자바 오퍼레이터 SDK는 패브릭8, 쿠버네티스 클라이언트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SDK입니다. 자바 오퍼레이터 SDK에서는 스프링 부트 스타터를 제공하고 있고, 자바로 오퍼레이터를 개발하면서 마주할 수 있는 공통적인 문제들이 이미 처리되어 있습니다. 앞서 자바 오퍼레이터 SDK는 패브릭8, 쿠버네티스 클라이언트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패브릭8, 쿠버네티스 클라이언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쿠버네티스에는 쿠버네티스 REST API를 언어별로 구현해둔 공식, 비공식 라이브러리들이 존재합니다. 그중 패브릭8, 쿠버네티스 클라이언트는 비공식 자바 라이브러리입니다. 하지만 자바 라이브러리 중 가장 오래된 라이브러리이고 공식 라이브러리보다 2년 앞선 2015년에 시작된 라이브러리입니다. 이제 저희가 만들 오퍼레이터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11st apps라는 커스텀 리소스를 워치하는 오퍼레이터를 만들고 이 리소스에 변화가 생기면
디플로이먼트 리소스를 생성하는 아주 간단한 오퍼레이터를 만들 예정입니다. 개발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커스텀 리소스 데피니션을 생성하고 커스텀 리소스를 워치할 오퍼레이터를 제작하겠습니다. 먼저 커스텀 리소스 데피니션과 커스텀 리소스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커스텀 리소스 데피니션은 말 그대로 커스텀 리소스의 정의를 나타냅니다. 커스텀 리소스 데피니션, 줄여서 CRD를 통해 파즈, 레플리카 세트, 컨피그 맵스와 같은 빌트인 리소스 외에도 새로운 리소스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CRD의 내용에는 새로운 리소스의 이름과 스키마가 들어가게 됩니다. CRD는 다른 쿠버네티스 리소스들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YAML 파일을 통해 생성할 수 있는데 이번 발표에서는 자바 코드를 통해 만드는 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YAML 파일을 통한 생성 방법입니다. 이 발표에서는 이 YAML 파일의 각 필드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몇 가지 주요 필드, 그룹, 스코프, 버전 네임, 스펙 필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항목들에 대한 설명은 조금 뒤 커스텀 리소스를 나타내는 방법에서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자바 코드를 통한 생성 방법입니다. 자바 코드를 통해 CRD를 생성할 때는 패브릭 8에서 제공하는 CRD 제네레이터를 사용합니다. 그래들과 메이븐의 경우 각각 다음과 같이 의존성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CRD 제네레이터는 컴파일 시 커스텀 리소스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은 클래스를 기반으로 CRD YAML 파일을 생성해 줍니다. 이 커스텀 리소스는 말 그대로 커스텀 리소스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클래스입니다. 이제 앞서 언급했던 주요 필드들을 작성하는 방법에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커스텀 리소스는 스펙과 스테이터스를 나타내는 두 가지 타입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클래스입니다. 스펙은 유저가 적용하려는 desired state를 나타내고 스테이터스는 커스텀 리소스의 현재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 발표에서 사용될 11st 앱이라는 클래스의 스펙과 스테이터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펙의 경우 앱 아이디와 오너라는 스트링 타입의 필드가 존재하고 11th 앱 스테이터스에는 ready라는 불리한 타입의 필드가 하나 존재합니다. 커스텀 리소스를 상속받은 클래스는 두 가지 어노테이션을 필수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 어노테이션들은 버전스와 그룹으로 API 패스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다음과 같이 APIs/group/ 버전이라는 패스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네임스페이스라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 리소스의 범위를 네임스페이스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 이 인터페이스는 리소스의 범위를 결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네임스페이스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지 않은 클래스는 리소스의 범위가 클러스터 범위로 설정됩니다. 이 외의 필드에 대해서도 어노테이션을 통해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값을 지정하지 않은 필드에 대해서는 클래스명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생성된 값이 사용됩니다. 저희는 클래스명을 11th 앱이라고 지정했기 때문에 오른쪽 코드에서 이 클래스명에 기반한 값이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바 클래스를 통해 생성된 CRD YAML 파일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YAML 파일은 CRD 제네레이터를 통해 생성되었다는 내용을 최상단 주석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정한 그룹명, 범위, 버전, 스펙, 그리고 스테이터스가 CRD YAML 파일에 잘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RD를 작성했으니 이제 CR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CR 내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API 버전과 kind는 앞서 CRD에서 정의한 버전, 이름을 사용하고 스펙 역시 CRD에서 정의한 스키마에 맞춰 임의의 값을 넣었습니다. CRD와 CR 모두 만들었으니 이제 자바 오퍼레이터 SDK를 사용해서 오퍼레이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퍼레이터의 핵심은 리컨사일러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공됩니다. 이 인터페이스는
reconcile이라는 하나의 메서드만 가지고 있습니다. 워치할 리소스를 타입 파라미터로 설정하면 커스텀 리소스에 변경사항이 생길 때 reconcile 메서드가 호출되게 됩니다. reconcile은 리소스와 context라는 두 가지 파라미터를 갖습니다. 리소스는 reconcile을 트리거한 리소스를 나타내고 context는 현재 reconcile에 대한 컨텍스트 정보를 나타냅니다. 실제 커스텀 리소스에 따라 동작해야 하는 로직들을 이 메서드 내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제 reconcile 메서드에 로직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reconcile 메서드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을 추가하겠습니다. 먼저 reconcile 메서드를 통해 파라미터로 받은 커스텀 리소스의 내용을 로깅합니다. 다음으로 쿠버네티스 리소스인 deployment를 reconcile 메서드 내에서 생성하겠습니다. 이때 커스텀 리소스의 스펙 값을 활용하여 리소스의 메타데이터로 설정했습니다. 앞서 쿠버네티스 리소스를 자바 코드로 생성하기 위해 Fabric 8 쿠버네티스 클라이언트를 사용했습니다. Fabric 8에서는 플루언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 API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미지는 왼쪽의 디플로이먼트 YAML 파일을 Fabric 8 쿠버네티스 클라이언트를 이용하여 자바 코드로 작성한 것입니다. 얼핏 보기엔 코드가 굉장히 장황할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빌더를 이용해서 값을 설정하는 것이 다인 굉장히 단순한 코드입니다. 이번에는 스테이터스를 변경하겠습니다. 커스텀 리소스의 준비가 완료됐다는 의미로 ready를 true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리턴 값으로 업데이트 컨트롤, 패치 스테이터스를 리턴합니다. reconcile 메서드의 리턴 값은 자바 오퍼레이터 SDK에 reconcile이 끝난 후 이 리소스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지 알려줍니다. 저희의 경우 스테이터스를 수정했기 때문에 업데이트 컨트롤, 패치 스테이터스를 리턴하여 커스텀 리소스의 스테이터스를 업데이트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커스텀 리소스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경우 업데이트 컨트롤, no 업데이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오퍼레이터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바 코드를 통해 CRD를 생성하고 오퍼레이터를 실행한 후 CR을 작성했을 때 디플로이먼트 리소스가 생성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커스텀 리소스 데피니션을 생성하겠습니다. CRD 제너레이터를 추가했다면 컴파일 시 다음과 같이 YAML 파일이 생성됩니다. CRD 제너레이터를 사용하여 YAML 파일을 생성한 경우 V1, V1 베타1 두 가지 YAML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V1 베타1의 경우 쿠버네티스 버전 1.22부터 사용할 수 없는 API 버전을 사용하는 CRD이므로 저는 V1을 사용하여 생성하겠습니다. CRD 생성은 일반적인 쿠버네티스 리소스 생성과 동일한 커맨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앞선 커맨드를 통해 커스텀 리소스 데피니션이 정상적으로 생성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API 리소시스 명령어를 통해 현재 클러스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때 CRD에 사용한 API 그룹을 추가하여 11st example.com 그룹 내의 리소스만 조회해 보겠습니다. 조회 결과 정상적으로 CRD가 생성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리소스 데피니션만 생성된 상태이고 실제 리소스는 생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11st apps 리소스에 대해 조회를 할 경우 현재 네임스페이스에 리소스가 없다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존재하지 않는 리소스에 대해 명령어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이 리소스 타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제 오퍼레이터를 실행한 후 커스텀 리소스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퍼레이터를 실행합니다. 발표에서는 편의상 인텔리제이를 이용하여 실행했습니다. 실제 상용 환경에서는 오퍼레이터를 파드 형태로 배포하시면 됩니다. CR을 생성합니다. CR의 생성도 일반적인 쿠버네티스 리소스 생성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로그를 확인해 보면 YAML 파일에 설정한 값들이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생성된 리소스들을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좀 전과는 달리 11st 서비스라는 커스텀 리소스가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성된 리소스를 디스크라이브 해보면 스펙에는 CR에 설정한 값이 스테이터스에는 코드에서 설정한 대로 ready는 true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컨사일 내에서 Fabric 8, Kubernetes 클라이언트를 이용해 생성한 디플로이먼트 리소스가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결과 코드에서 설정한 대로 커스텀 리소스에 정의한 정보를 이용한 이름을 갖는 디플로이먼트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발표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에서는 오퍼레이터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오퍼레이터는 사용자가 정의한 리소스에 따라 동작하는 컨트롤러로 간단히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 오퍼레이터 SDK를 통해 디플로이먼트를 생성하는 아주 간단한 오퍼레이터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오늘 발표는 입문 레벨의 발표였기 때문에 자바 오퍼레이터 SDK의 아주 기본적인 기능을 이용한 오퍼레이터를 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바 오퍼레이터 SDK에서 제공하는 더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서 리컨사일 로직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자바 오퍼레이터 SDK를 활용해서 상용 환경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는 서비스 디스커버리 붙였다 뗐다 참 쉽죠? 세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사용된 코드는 아래 GitHub 레파지토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표 내용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다면 다음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